요즘 말하고 다니는 거는 아마 올해가 쉽게 돈 버는 마지막 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는 거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올해 왕창 먹고 2020년도 후반기를 버티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말 사이에 중국의 그 딥시크라는 그 스타트업 네네. 이제 그 AI 모델을 좀 내놨죠. 예. 근데 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파장이 상당히 큰데. 그러죠. 네. 그러면서 AI 주들 뭐 지금 너무 거품 낀 거 아니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 최근에 하워드 마크스라는 분이 이제 버블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내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60년대 말부터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50년 이상 버티신 분이고 수익도 꽤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2000년에 나스닥은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 내자마자 시장이 왕쾅쾅쾅 떨어져가지고 나스닥이 2년 만에 85%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on bubble watch, 그러니까 버블인지 내가 째려보겠다 이런 거, 내가 예의주시 해보겠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의 말은 지금 완전히 버블 생 말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고평가가 된 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딥시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60년대 후반에 젊은이로서 처음에 주식에 입문했을 때는 니프티 50 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한 50개 주식. 예를 들면은 폴라로이드 또는 제록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록스 한다 할 때 그 제록스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스트맨 코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 찍고 이런 거. 그게 당시에 가장 핫한 주식들이었고 그런 게 50개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몇 년 만에 90% 이상 빠졌대요. 그리고 2000년 나스닥 버블 때도 인터넷이 시장을 바꾼다라고 가지고 우와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흐름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제 그 양반이 그 말을 했죠. 야, 2000년에 시가총액 20개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있었거든. 그 중에 보니까 테크 기업 6개가 있더라고요. 자, 그 20개 중에서 지금도 20위인 기업, 25년 후에도 20위인 기업 6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테크 기업은 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더라고요. 다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얘기도 꺼냈어요, 이 사람이. 야, 지금 사람들이 그런다고. 야, 엔비디아는 옛날에 뭐 그 퍼가 100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제 포워드 PE,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벌 예상되는 그 순이익 곱하기 30에 35배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별로 안 비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워드 마크스가 잠깐만요 하면서 야, 퍼가 35라 하더라도 일단 두 개의 가정이 들어있다. 첫 번째, 엔비디아가 몇십 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몇십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퍼가 35에 팔린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야, 좋은 자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 좋은 자산을 멀쩡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멀쩡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다. 그렇죠, 비싸다는 거죠. 네. 그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쭉 풀어놨군요. 그렇죠. 이제 보고서를 이제 쓰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네, 분위기들이 합쳐지면서 네. 어쨌든 그분을 이렇게 우리 저 강한국 작가처럼 추종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맞아. 믿는 분들. 네네. 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형성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 AI 빅테크들의 이 주가 이런 움직임이 하락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시장의 걱정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뭐 영원한 신기술 같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건데, 근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딥시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 탭이랑 너무 잘 맞네 해가지고 한 페이지 끼워 넣어가지고 넣었죠, 제가. 근데 LLM도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거죠. 지금 오픈AI가 그거 만들어놨고 뭐 빅테크들이 뭐 하나씩 다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뜬금없는 중국 듣보잡 기업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AI 회사도 아니고 해치펀드잖아요. 퀀트 해치펀드. 그러니까 네, 예. 그 정확하게
이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하는. 아마도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제가 즐겨하는 퀀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퀀트를 할 때 저처럼 원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AI를 도입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AI를 도입해서 퀀트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LLM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만들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늘 참말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삼국지를 보면은 보니까 이제 그 관우의 키가 2m 10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트럼프 아들과 비슷하더라고요. 키가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뻥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2000년 전에 중국 사람이 2m 10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자기네들은 600만 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빅테크보다는 훨씬 더 싸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훨씬 덜 비용을 투입하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치. 일단 그거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엄청나게 시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후발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들었네. 쟤 뭐라고 써서 논문에.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후발주자면 당연히 비용의 1%도 안 쓸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쟤는 이런저런 거 연구하면서 이제 100억 불을 썼는데, 난 1억 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제가 느낀 거는 LLM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근데 만들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 서버 잡아먹는 게 워낙 네. 크고 전력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거 비즈니스화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실 지금은 그렇거든요. 근데 왜 맨 처음에 컴퓨터 생겼을 때도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한 100억 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하찮은 그 컴퓨터가 이제 이 방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기 때문에 용량은 늘어나고 이제 스페이스는 계속 줄어드는 건데 당연히 AI도 똑같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사실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GPU를 사고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지금 이제 LLM을 막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근데 분명히 그거를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AI가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GPU에 100만 분의 1만 잡아먹고 전략도 100만 분의 1만 잡아먹으면서 똑같은 효능을 내는 그런 AI가 분명히 나올 건데 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더욱더 제 말이 맞는 거죠. 누구나 LLM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심지어 LLM한테 물어봐가지고 LLM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야, 너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코드 써드릴게요. 하면 써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AI 빅테크,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에 대한 투자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죠. 지금 네. 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 1년에 1,000억 불씩 5년간 5천억 달러 쓰겠다. 뭐 네. 이 발표까지 했었고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효능이 좋아질 테니까. 예. 그렇다면 예. 이 우리가 큰 기대치로 인해서 올라온 주가들 이거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그 10년 기대 수익률이 지금 0%거든요, 정확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25년부터 35년까지 미국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0%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억을 넣고 10년 자고 오면은 그냥 그 돈이 계속 1억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10년 후 1억 가지고는 지금 1억의 가치를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대상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근데 빅테크는 미국 주식보다 더 비싸죠. AI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의 10년 기대 수익률은 저는 플러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델들은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그 이제 유명한 모델이 예를 들면은 뭐 버핏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지표. 그게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이 버핏 지표가 몇 프로였으면은 이제 시장 수익이 얼마 나왔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CAP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퍼 지수를 좀 계산한 지표인데 그것도 이제 과거에 CAP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 요 정도면 이렇게 나왔다. 그게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모델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기대 수익률은 저조하다.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골드맨삭스 등 여러 은행들이 벌써 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빠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지. 23년, 24년이 행복. 강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저는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것인데 내년부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가져가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이 0%라는 거는 한 번이나 두 번 작살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0%, 0%, 0%, 0% 이렇게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횡보 쭉 똑같이 이게 아니라 횡보하지 이제 않지. 올라갔다가 쾅 해가지고 10년에 0%가 나온다는 건데 그 말은 향후 10년 동안에 한두 번은 아주 재미없는 장이 올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작년에 진짜 세계 꼴찌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던 한국 증시 올해는 뭐 수익률 1위다. 뭐 몇 주 안 됐지만 네네. 그렇죠. 한 달 정도 이제 됐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익률 좋은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딱 진짜 보니까 거의 그 한국 주식이 이제 주식계의 비트코인이네요. 딱 보니까 그게 1등이냐 꼴등이냐 그게 없네. 주식계 비트코인. 그러네요. 근데 저도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은 미국에 똑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 말에 들어갔고 올해는 저는 굉장히 좋게 이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가 플러스로 끝나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첫 5거래일이 플러스로 끝나면은 그 해가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83%로 훅 높아지고요. 콘트상. 네, 그리고 1월 첫 5거래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40%대로요. 근데 1월 첫 5거래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국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월 전체. 그러니까 1월 전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플러스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끝났죠. 지금 장이 안 흘리게 더 이상 1월에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다가 올해는 또 홀수입니다. 다 몰렸어 지금. 왜냐면 코스피는 IMF 홀수에 늘어올랐거든요. 네, 코스닥도 한두 번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국 시장이 언제 제일 강하냐? 미국 대통령 1년 차에 제일 강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2001년에 9/11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이 올랐고요, 그때. 2005년에 되게 좋았고, 9년에 되게 좋았고요. 13년만 횡보, 17년 되게 좋았고, 21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21년에 3,400을 찍고, 그 후에 우리가 그걸 지금 구경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흐름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로 보지만 예. 그래도 우리 강한국 작가의 그 콘트 원칙은 예. 10월 말에 사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아마 그걸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지금 대통령 1년 차 요럴 때가 5월, 10월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1년 차는 한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국 주식을 가져갈 겁니다. 5월, 10월에도. 5월, 10월. 예외적으로. 그럼 올해는 10월 말까지 그냥 쭉 가져간다. 그렇죠. 근데 그럼 10월 되면 또 내년도 봐서 또 사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계속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그 얘기는 결국 장기 투자로 쭉 가져간다. 예, 근데 또 이제 아마 저는 내년을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말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아마 올해가 쉽게 돈 버는 마지막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는 거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그래서, 네. 올해 말에 그냥 다 정리하고 새로 예. 사지는 않을 것이다. 10월 말에도 주식을. 아니 그래도 11월 4일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아예 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 비중을 크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 왕창 먹고 이제 2020년도 후반기를 버티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참 올해는 우리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한국도 대선이 있게 될 예정이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근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번에 2주 동안 그 스페인 가서 놀러 갔다가 왔는데, 근데 확실히 가기 전보다,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뉴스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근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자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속 수감이 됐죠. 아, 그 상태에서. 집에 오셨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큰 확률은 다시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선이 열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제 조건들, 퀀트상 이 과거의 예. 데이터들 네. 이것에 어떤 변동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 탄핵당하고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좀 훨씬 더 언클리어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그 불확실성도 확실히 높아졌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보장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물에서 보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지율이 막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네, 한 달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둘 중에 지지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탓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 네. 근데 저는 그냥 이제 보는 팩트만 분석하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오케이 탄핵 민주당인데 지금은 탄핵 퀘스천 마크 민주당 퀘스천 마크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 32년 동안에 민주당이 16년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16년은 저 다른 쪽이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16대 16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32년 전에는 독재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16년 민주당이 할 때만 주식이 오릅니다.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수 쪽 16년에 전체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거의 0이에요, 그냥. 예. 아, 그래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누가 대선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분석을 해봐서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은 어느 쪽이 하든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재정 정책 쪽은 민주당이 오면은 확실히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고요. 좀 더 가파르게. 예. 재정 정책을 크게 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수 또는 부채를 통해 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왕창 뿌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뿌린다는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사실 많이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보통 부동산도 많이 오르죠. 예, 부동산 주식 둘 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긴 연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계속 얘기했던 딥시크, 딥시크, 네. 딥시크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제일 이제까지 걱정했던 것이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 예. 이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터진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 걱정도 좀 남아 있긴 하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당연히? 불구하고 네네, 예. 아까 얘기하셨던 네. 이런 악재가 터진다 해도 한국 증시는 올해는 좋을 것이다. 이건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재밌는 게 이 모든 게 사실 8년 전에 데자뷰거든요. 근데 그래서 2016년 11월에 이제 어르신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가 1차이고 지금이 이제 2차인데 그때도 한국이 덜덜 떨었어요.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제가 정부 부서에 있어가지고 그 덜덜 떠는 보고서를 제가 직접 써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2017년 이제 그때도 탄핵이 있었어요. 참고로 그때도 탄핵이 있었는데 되게 희한하게 한국 주식은 스트레이트하게 2,000에서 2,600까지 갔습니다. 30% 올랐어요. 그것도 되게 깔끔하게 올랐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예. 떨어지지도 그러니까 않고. 예. 올해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면은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한국 증시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은 그 이제 주요 왜 애널리스트나 센터장 이런 분들이 그 보통 이제 10월이나 11월 이 언저리에 내년치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하단이 2,000인가 그러고 상단이 3,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무조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3,20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되게 심플해요. 분석하는 방법이. 네. 저는 이게 이 밴드를 본 다음에 이거 빼고 최고 위쪽. 저는 그래서 이거 위냐 이거 아래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내년도에 만약에 나쁠 것이다라고 본다면 2000 이하. 반대로 네, 2000 그죠. 그 아래쪽을 보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시나리오는 안 보여요, 그게. 예, 근데 안 네. 보이고 예. 좋다라는 쪽으로 본다면 최고로 보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분기, 그러니까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3월 주도주로 튀어오를 섹터가 어디가 될 거라고 뭐 보시나요? 그건 사실 제가 어리석어서 사실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어리석어가지고 요번에 그 박종원 기사님이 그 책 하나 내셨더라고요. 트럼프 2.0 시대 뭐 그런 거건데 이제 거기서 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조선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제 그 윤 대통령한테 전락해가지고 야 우리 조선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 저도 근데 저 얘기를 왜 했냐라고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그 책의 이유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사실 미국이 해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정말 이제 싸울 때 그 군함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었대요. 미국은 근데 이제 그 이제 80년대부터 레이건이 와가지고 제조업 이제 많이 가라앉고 중국이 WTO 합쳐가지고 그쪽이 싸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 쪽이 전부 다 괴멸이 됐다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함을 찍어내기는커녕 지금 군함을 수리할 정도도 지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급해져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배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코리아 같이 하자. 그리고 니네 조선소들이 우리나라한테 넘어오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일단 하나의 이슈가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좀 너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군수, 네. 방산. 방산. 네네네. 예. 실제로 뭐 폴란드가 뭐 탱크 사기도 했고, 그렇죠. 네, 항공 탱크.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꽤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충분히 팔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 강한국 작가는 콘투로 사니까 네. 그 10월 말에 산 기준이 있죠. 그 기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어떤 기준으로 저는 주식을 그냥 샀는지? 뭐 저는 기기적으로 소형주 샀고 그냥 뭐 소형주. 분기 그러니까 이번 최신 분기에 뭐 순이익 영업이익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3분기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최근 분기가 그 4분기 전 대비 얼마 올랐냐. 4분기 전 대비.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냥 뭐 퍼 PBR, 뭐 PSR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은 지표 이제 그러니까 그거 싼 주식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지표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평균 순위가 제일 좋은 애들을 사는 거죠. 20개. 네.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금 그 애들의 종목 이름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 콘투로 그냥 쫙 사버리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봤을 때 그래도 기특한 애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안 봤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보기 때문에 1월 말에 또 기특한 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아직 아예 모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한국 증시가 네. 좋아진다고 하면 네. 다시 기대하는 게 이제 수급이 좋아져야 될 텐데 네. 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예. 미국장으로 떠났던 한국 큰손들 네네네. 좀 돌아와 서학개미들 한국 증시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라고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때요? 직접 미국 주식대 보니까 그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미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시장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외국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장을 많이 올리고 개미들이 이제 끝 무렵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망하겠죠,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원래 그런 거죠. 네네. 예. 이 시작 예.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히 이 외국인이죠. 네네. 서학개미들의 힘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네네. 기관 예.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리고 많이 오르는 시점에 이제 그때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그때 뭐 미국 주식이 좀 꺾이거나 아니면 코인이 좀 꺾이거나 왜냐면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코인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 좀 꺾이는 시점이 되어야지 이제 돈이 좀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근데 미국 주식과 코인이 꺾이는데 한국 주식 지 혼자 갈 가능성은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한국 주식에도 아마 피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얼어 터지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그 임팩트 있던 말이 예. 올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돈이 벌리는 해라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네. 시장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때 그 확률이 높아지죠. 벌 확률이. 그렇죠.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렵게라도 돈이 벌리는데 내년은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그냥 돈을 잃을 거거든요. 거의 아마 그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강한국 작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